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계층, 지역, 노사 등 집단 간 갈등으로 사회 균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깊어가는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며 국민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최성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래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요 사회대통합위원회로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민대통합위원회로 발족을 해서 지난 2013년 7월달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당연직 의원이 정부에서 21명, 그다음에 위촉 의원이 18명, 그래서 39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동안 하는 일은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그 상처, 또 갈등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참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위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현재 국민대통합 수준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계층이나 이념이나 노사나 세대, 지역 등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위원회는 출범한 이후로 그동안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예. 그다음에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그래서 국민통합 정책 기반을 공고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유발 법령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갈등 관리 또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 갈등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작은 실천이라는 운동, 또 큰 보람 운동, 또 상생하는 말하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서로 비판하고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자기만 사는 건데 우리는 말을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 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이 통합 가치를 확산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대 토론회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간의 간담회를 하고 있고 예. 또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과 통합에 더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12월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저는 효운동을 많이 해오면서 예.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화합이거든요. 화합, 예. 화합, 그다음에 연합. 이런 말을 쓰는데 예. 흔히 우리는 이제 갈등을 없애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역 갈등, 뭐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그러는데 그것을 갈등을 화합이라는 말로 바꾸자. 화합. 그래서 우리는 갈등은 부정적인 언어인데 화합은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우리는 갈등이라는 말은 빼고 화합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자. 그래서 사실은 2017년 한 해는 사실 이제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할 일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동안 했던 성과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진한 부분을 또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가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을 사실은 이제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위원회 주요 사업과 또 논의 체계를 내실화해서 사회 갈등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통합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깊어가는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말합니다. 욕심. 욕심.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욕심을 좀 빼야 되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사에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가 되었고요. 예. 또 민주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시기별로 또 품고 있었던 그 갈등이 오랜 시간 누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불출되는 일이 일어나서 아픔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뿐 아니라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지역 갈등, 또 이념 갈등뿐 아니라 최근에는요 계층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문화와 가치관 갈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조금 도출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대립과 편견이 만연되고 있는데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갈등이라는 말을 빼고 연합이라고 하자, 화해라고 화합이라는 말을 이제 말로 노래하는 것으로 많이 해줬으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갈등이 화합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러면 이념이나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회 갈등은 여러 요인의 요인과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 사실은 그렇죠. 많이 만나는 광장, 그죠? 너희 어떤 그 화해 광장 같은 걸 만들면 좋겠고요. 더불어 정부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이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 사회가 또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방법을 서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소통과 공감, 그다음에 예. 신뢰, 그다음에 배려, 상생이라는 국민 통합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해서 그간의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국민 역할을, 국민 역량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 참 갈등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 갈등에 대한 인식은 체감도가 낮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과거의 세대 갈등은 주로 가치관의 차이나 예. 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 일자리 같이 경제적 차원을 둘러싸고 부모 세대, 또 젊은 세대, 또 자식 세대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령화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또 모두가 다 어렵다. 또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일자리 하나를 놓고 이제 세대 간에 맞아요. 싸움하는 예.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년층과 노인층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온 세대이죠. 또 상대적으로 많은 계획을 누렸고 그런데 이 청년층은요 이 윤택과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 안 한다, 뭐 출산 안 한다 이런 맞아요. 일들이 예.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예. 우리가 지혜와 양보를 필요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에 대한 사회적 협조가 필요하고요. 예. 더불어 복지 부족을 겪고 있는 빈곤층 노인에 대한 이 대책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세대 입장이 아니라 다른 세대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속에서 이제 공존의 해법,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리사랑도 하고 저는 효도 아니고 올리효도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네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 관계 정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중요합니다. 네네. 그 가족에서 어떤 소통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 길이 결국엔 따뜻한 사회로 가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예. 가화만사성. 예. 가족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5천만
국민이 통합하려면 가정이 화목하면 그거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육으로 예. 교육으로 가정 교육에서 또 초등학교 교육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청년 또 심지어는 어른들에게까지도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SNS를 비롯해서 소통의 공간은 이전보다 다양했지만 그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의 수단과 매체는 많아졌고요, 예. 다양해졌어요. 근데 빨라졌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소통은 더욱 안 되고 있고. 그래도 갈등은 심화되어 가는데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우며 예. 살아가는 존재로 둘 이상만 모이면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정 화목, 따라서 이 사회는요 이념과 또 예. 계층과 지역과 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한 문화가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연합해서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되려면 이제 권력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기성세대에 힘 있는 사람이 우선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예. 양보해야 된다. 예.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 한문으로 행복자를 쓰려면요. 예. 흑토 밑에 나눌 반자를 썼거든요. 예. 근데 흑토는 재물도 되고 권력도 되고 힘도 되는데 예. 행복하려면 내가 받은 것을 나눠야 반뚝 된다. 잘라 반은 너 가져 난 예. 반만 가질게 이렇게 될 때 가능하다. 지금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와 가진 사람 세대가 그런 정신으로 간다면 정말로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경청과 존중이 갈등 해결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서로 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도 젊은이가 들어주고 또 어린 손자들 말도 귀담아 들어주고 그랬을 때 정말 서로 다른 생각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대화와 양보를 할 수만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사회 발전의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참 인상이 좋으세요. 네네. 평소에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뭐 SNS나 이런 소통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세대가 조금 나이가 좀 먹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데 내 나이 얘기해서 77세 예. 나이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니까 이 뭐 SNS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만나서 직접. 대화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누가 만나자면 알았다고 가고 그 시간을 내달라면 얼마나 시간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대화할 때 또 내 마음속에 나도 뭐 좀 착한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대화할 때. 그래서 배려가 되고 경청이 되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참 직접 좋아지는 만나서 것 대화를 같아요. 하면서 네. 서로 에너지를 주고 네, 받는군요. 원래 이렇게 방송 출연했지만 또 아나운서님과 대화하니까 네. 더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 또한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네네.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갈등 관리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회 갈등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그다음에 대립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갈등 관리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만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 소속으로 아마 국민대 통합위원회 같은 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정부에는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또 정치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마다 또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갈등이 불거진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 해결토록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이 마찰도 많고 또 수용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예상될 경우를 예. 이해관계자끼리 서로 먼저 충분히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장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또 도와줘야 되고요. 예. 우리 국민대 통합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최대로 또 협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국민 파악과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조언이나 당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효운동을 하면서 항상 저는 그 전에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 때 제가 ACC 회장의 자격으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살자. 그럼 어떻게 함께 사느냐? 삼심 운동을 일으키자. 첫째, 예. 저는 이제 목사였었기 때문에 목사이니까 그냥 신앙심이라고 했으니까 종교심으로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애국심, 그다음에 효심 그랬거든요. 사실 이 갈등이 풀어지고 국민의 통합이 되려면 모두가 다 첫째는 정직하게 살고, 두 번째는 욕심 좀 그만 부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애국심을 갖자. 국익이 먼저다. 예.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정치를 하는데 국회의원보다 이 국익이 먼저고, 예. 또 청와대도 국익이 먼저고, 기업인도 국익이 먼저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보다도 국익이 먼저다. 그래서 국익이 먼저인 이 정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또 갈등이 또 파괴적 갈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 갈등 관리 또뿐 아니라 이 사회적 통합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기구만 국민대 통합 그러지 말고 5천만 국민이 함께. 국민대 통합, 국민대 통합, 국민대 통합 이런 예. 운동을 많이 하고 그것을 노래로 부른다면 그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익이 먼저다. 제발 5천만 국민이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애국심을 갖자. 애국심과 나라가 먼저라는 의식이 있으면 국민 대통합도 되고 이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